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남자 정환기입니다. 편안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좋은 수필과 감동 이야기 등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낭독은 저희 집안에 있는 이야기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늘 남의 이야기만을 낭독하였는데 오늘은 저의 고모님의 며느리이자 재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수 씨는 고모님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세탁소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부부입니다. 고모님을 모신 지 24년이 지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 목욕시켜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꼭 챙겨드렸던 며느리였습니다. 몇 년 전 고모님이 계시는 동생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재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님을 모시면서 동생과 말다툼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재수 씨는 제가 좋아서 모시는 건데 왜 말다툼을 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그것도 친척 중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도 저희 낭독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딸 같은 셋째 며느리의 효심. 저는 어머님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그럼 어머님과 같이 보낸 세월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된 동기는 어머님이 사고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계실 때 일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입니다. 시골 촐로들이 다 비슷하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유난히 까마시고 허리는 많이 굽으시고 차림새는 매일 입으시는 허름한 몸빼바지와 색이 바랜 꽃무늬 남방 종류를 잘 입으셨습니다. 아침에 들에 나가시면 점심도 걸으시고 일만 하셨습니다. 농사일이 바쁘고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해가 저물어야 들어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들에서 일을 하시다 한낮 햇볕에 쓰러져 119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내려가서 어머님을 수원 큰 병원으로 모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아 신경과 전문 병원에서 5개월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동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에도 빨리 시골에 내려가 깨도 베고 콩도 따고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골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시골 걱정도 조금씩 흐려지시고 어머님 병세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5개월쯤 뒤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 집으로 퇴원을 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골에서 일을 하시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다시 내려가신다는 어머님을 설득을 시켜 못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때가 우리 큰애 7살 때였습니다. 지금 큰애 나이가 32살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어머님 모시는 게 참 문제였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세탁소이고 집하고 가게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식사 시간이 되면 매번 집에 와서 식사를 받으려야 되고 또 가게에 나와야 하고 우리 애도 어리고 참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 아빠하고 우는 끝에 큰형님이 좀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네 애들은 고학년이고 가게하고 집하고도 가깝고 저희 생각엔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랑한테 큰형님과 형수님 계신 곳에서 어머님 모시는 걸 의논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큰형님 집에 가서 어머님을 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했는데 큰형님이 단칼에 못 모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속상한 일들 많아 길고 해서 글로는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생각에서 멈춰버리고 우리는 방도를 찾아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집을 가게 가운데로 옮기는 수밖에 없는데 가진 건 뻔하고 집을 옮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가게 가까이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방도 3개고 전에 집보다 넓고 욕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욕조가 있어 어머님 목욕시켜드리는 게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은 어머님을 꼭 목욕시켜드렸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면 형제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 시끌벅적 2, 3일 있다 가고 나면 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곤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머님도 연세가 더 들고 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병원 신세 지는 때가 한 달이면 2, 3번 정도 됐는데 그때마다 병원비하며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우리만 자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신랑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자식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한테 좋다는 말. 그래도 때론 어머니 좀 다른 자식이 모셔가 며칠만이라도 보시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오래 모시다 보니까 쉬고 싶고 어디 1박 2일이라도 나갔다 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친목회나 어떤 모임에서 부부 동반 모임 때나 어딜 가면 하루도 못 있고 어머님 케어 때문에 바로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하루는 신랑이 미안했던지 어머니를 둘째 형님 댁에 좀 모셔다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에 그럴까 대답하니까 신랑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이 내려와 어머님을 모시고 갔는데 한 며칠 계신가 했더니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데려달란다 하시며 일주일도 못 계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 집에 오랜만에 가셨는데 더 계시다 오시지 벌써 오셨냐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아무데도 보내지 마라. 같은 자식이라도 너희 집이 좋다 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 배가 고파서 못 계신다고 하시길래 왜 형님이 밥을 안 주세요? 하니까 밥을 주긴 하는데 밥이 아니고 낮이나 저녁에는 누룽지를 주는데 배고파서 죽을 뻔했다 하시길래 아니 밥을 달래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다냐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하시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 식성을 잘 몰라 소화가 잘 되는 누룽지로 드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배골이 크셔서 중간중간 간식을 드려야 하는데 간식도 안 들이시고 딱 3끼만 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려워서 더 달라는 말씀도 못 하신 것 같았습니다. 참 어머니도 그래도 이 며느리가 제일 좋죠 하니까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 분인데도 고기 종류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이면 2, 3번 고기 종류를 해드렸는데 돼지고기와 닭발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어쩌다 어머니 꿈을 꾸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처럼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걸 보면
좋은 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마음 편해지고 무슨 일 있을 때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사랑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화,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꿈에 또 봬요.